일단 정적분 기본 내용은 저번 시간에 개념에서 했고요. 제가 개념 내용은 항상 올려놓으니까 기억 안 나면 보세요. 자, 보시면 얘가 정적분은 그냥 막 하면 그냥 나오긴 해. 계산이 이제 무조건 할 수 있는 형태잖아. 근데 식을 안 줄 때도 있고, 저번 시간에 잠깐 말한 건 식을 안 줬으면 어떻게 표현되기도 하죠? 뭐 인테그랄 fx dx였어. 얘 식을 안 줬더라도 문제에서 만약에 f1 값하고 f2 값 이걸 줬으면 1부터 2까지 정적분 할 수 있는 거죠. 함수값이 차니까. 그래서 요걸로 힌트를 구해서 구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식을 줬다 하더라도 굳이 복잡한 식을 가지고 정적분 하면 시간이 부족해. 특히나 너희 학교 시험은 시간이 되게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죠. 대칭성 있는 걸 모르고 무조건 정적분을 하는 게 공포야. 못 푸는 게 공포가 아니에요. 정적분은 그냥 거기에 시간 소요를 쓸데없이 하는 순간 다른 문제 쓸 시간도 사라지니까 그거는 잘 보셔야 되고, 갑자기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시험 보기 하루 전에 갑자기 뭐 종교 막 3개씩 가져가지고 막 제가 알고 있는 대칭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문제 풀 때 대칭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고 푸는 게 맞아요. 알겠죠? 엔간하면 대칭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면 대칭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좀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기 전에 평행이동부터 봅시다. 평행이동은 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게 평행이동이니까, 첫 번째로 x축 평행이동을 보시면 x축 여기에서 얘 축을 잡고요. 요렇게 들어가는 함수가 있었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라고 딱 나왔다라고 해봐. 내가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요렇게 평행이동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지울래. 얘를 여기에서 요렇게 평행이동했다 해봐. 그러면 구간 자체도 평행이동이 똑같이 돼버리면 결국에 정적분 값 변함이 없겠죠. 얘가 그대로 요렇게 이동해서 여기에서의 정적분 값,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정적분 값을 해버리면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정적분 값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이 평행이동의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구하기 편한 예로 그냥 평행이동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f의 x 마 3의 인테그랄 이렇게 들어있었으면 fx식을 줬으면 당연히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가야 돼요? x 대신 x 뿔 3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3만큼 왼쪽으로 하면 된가요? 그래서 맞춰서 풀면 되는데, 식으로 봅시다. 여기가 a부터 b까지고 여기가 뭐 a 플러스 m부터 b 플러스 m까지였다라고 잡으면 인테그랄 a 플러스 m부터 b 플러스 m까지에 안 보이지? f의 x 마이너스 m의 dx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바꾸셔도 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의 d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기 어려우면 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보기 어려울 수 있잖아. 여기 보면 여기가 x의 개수가 플러스 1이야. 그럼 평행이동하고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하겠지만 대칭이동일 때는 x개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칭이동이랑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식 조작이 생각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이 여기로 바뀌고요.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 값이 이걸로 바뀐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겠네. 인테그랄 3부터 5까지의 f의 x-1의 dx였네. 그럼 3을 저기 집어넣으면 몇으로 바뀌죠? 2로 바뀌죠? 5를 저기 집어넣으면 뭐로 바뀌죠? 4로 바뀌죠. 4로 바뀌면서 fx dx가 된다 라고 잡으시면 되고,
이건 기본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긴 해요. 봐봐. 얘를 보고 사실 이 위아래 있잖아. 2일 때 4일 때 아래 끝 위 끝이 구간이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로 나와버리면 우함수 기함수 특징 쓸 수 있게끔 나오죠. 뒤에서 또 할 건데 기본으로 이건 알고 있긴 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어. 그럼 여기에 f에 x 플러스 3에 dx가 들어가면 결국에 구간이 대칭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거까지도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긴 하겠죠.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자, 두 번째는 y축 대칭을 평행 이동 봅시다. y축 평행 이동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x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간 상황에서 그냥 똑같이 올려버립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뭐 n만큼 올라갔다 라고 잡고 보자. 아까 그 평행이동 했던 거를 이어서 볼게요. 여기가 뭐 a 플러스 m이었고요. 평행이동 했을 때 x축으로. 여기가 b 플러스 m이었다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래프식은 f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 확인됐나요? 그러면 생각해봐. 원래는 이만큼이었던 정적분 값이 어떻게 됐죠? 이만큼으로 바뀌었죠. 확인되셨나요? 그럼 얼마만큼이? 요만큼이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근데 그림으로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식으로 보면 바로 증명되거든? 요런 느낌이죠. 인테그랄 a 플러스 m부터 b 플러스 m까지의 f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의 dx를 보자라는 거야. 이해된가? 분배가 가능하잖아요. 인테그랄은 시그마랑 유사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방금 했듯이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고 여기 계산을 하면 뭐가 나와버리겠니? 이렇게 분배되는 순간 얘는 n의 b 마이너스 a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된가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만큼이 추가됐다라는 게 식으로 증명이 돼버리겠네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확인되셨나? 그래서 나올 때마다 괜히 그림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분배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나온지 알겠지? 얘 적분하면 nx잖아. n에 b 플러스 m 빼기 n에 a 플러스 m 이거 빼버리면 여기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보시면 되겠죠. 분배해서. 이렇게 되셨나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대칭이동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칭이동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뭐 f의 마이너스 x 라고 잡고 얘를 y축 대칭해 버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x의 부호가 바뀌니까 fx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구간을 여기가 a 여기가 b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칭을 해서 정적분 값이 똑같으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돼버리면 결국에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럼 이것도 아까 평행이동 같이 구간을 쉽게 조작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의 마이너스 x의 dx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개수가 이번에는 x 개수가 아까는 플러스 1이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대칭 이동과 연관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간을 조작을 해보시면 봐봐. 그림으로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랑 똑같으려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방향을 아무렇게 바꾸면 안 돼. 왜냐면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니까 방향도 막 생각을 해주셔야 돼. 이해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봤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봐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봐버리면 역방향이니까 부호 반대에 나와요. 그래서 구간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 얘가 정적분 값이 똑같으려면 넓이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정적분 값이 똑같으려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fx의 dx로 바꾸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헷갈리면 대입의 입장으로 보셔도 돼요. 이 a를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a가 되죠? 근데 이번에는 대칭 이동이니까 아래 끝이 위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가 나오죠? 얘는 위 끝이었던 애가 아래 끝으로 간다 라고 해서 이 구간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쉽게 조작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f-x의 dx를 쉽게 바꾸고 싶어. 그러면 집어넣으세요. 뭐 나와? 1 나오지? 아래 끝이었던 게 위 끝으로 가고요. 3 집어넣으면 마삼 나오죠? 위 끝이었던 게 아래 끝으로 가서 f의 x의 dx로 바꿔주시면 얘가 똑같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간도 대칭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꿀 때.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은 이렇게 보시면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되신 분은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어제 했던 거거든요. 1번을 할 수 있으면 2번을 해보세요. 2번. 문제 읽고 봐야 되니까. 일번 한번 봐볼까요? 어제 했던 거? 일단 x 플러스 1인데 fx 알려줬으니까 바로 보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얘는 x 계수가 플러스 1이니까 평행이동이겠다라고 보시고 얘에 대입하시면 마3 뜨고요. 여기에 대입하시면 7 떠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마3부터 7까지의 fx dx로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얘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얘가 여기까지가 2고 여기까지가 4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6이고 여기까지가 8이 되는 상황인데 나는 7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마4고 마2고요. 이렇게가 마4가 나오는 상황. 마4.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 마이너스 3 여기에서부터 7 여기까지의 무슨 값이다? 정적분 값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확인됐나요? 그럼 나는 결국에 뭐만 구하면 된다. 어차피 이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지잖아. 그죠? 왜냐면 시작이 여기에 비워져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정적분이고 여기 정적분이고 여기 정적분이면 확인되셨나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 뭘 구하면 된다? 이 정적분 한 거 몇 개짜리 구하시면 돼요? 이거 한 개짜리 몇 개야? 마상부터 7까지 맞죠? 여기가 4고요. 여기 8이잖아요. 이게 7까지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 정적분하고 여기까지야. 확인됐나? 오케이? 그러면 정적분 했을 때 뭐가 나올지 볼 수 있겠나요? 맞게 했니 계산? 뭐 잘못됐는데? 9가 잘못됐냐? 9까지구나. 미안하다. 9까지네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에서 요렇게 올라가야겠네. 다시 또 요렇게 여기까지 가야겠네요. 그럼 이제 합쳐지죠. 확인됐나요? 그래서 여기 몇 개짜리다? 이거만 채워주면 되네.
저기로. 그죠? 넘어갑시다. 자, 고쟁이 3스텝. 여기 보시면은 봐봐. 얘가 뭐인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구하래, 요거. 그러면 일단 우리가 대칭을 쓸 수 있는지를 볼 건데 얘가 대칭 형태가 나오긴 나왔네요.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란 말이 있으니까 이게 항등식이야. 양쪽에다가 인테그랄 씌우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인테그랄 씌워서 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물어본 게 그거니까 f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마 3부터 3까지 f의 마이너스 x의 dx는 인테그랄 마 3부터 3까지의 x제곱 플러스 3의 dx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를 바꿔보면 얘가 뭐랑 똑같아? 대칭이죠? 그러면 마 3 집어넣으면 3 되는데 위로 가고 3 집어넣으면 마 3 되는데 밑으로 가겠네요? 그러면서 fx dx가 되겠네? 그 왼쪽에 있는 거랑 아예 똑같아요. 항이.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겠지. 그래서 두 배 인테그랄 마 3부터 3까지의 fx dx를 보면 되는데 여기만 계산하면 끝나네. 얘는 계산이 되는 애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우함수죠. 0부터 3까지의 두 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0부터 3까지의 두 배 우함수니까. 그래서 얘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아래 끝 0, 위 끝 3이다. 그럼 27에 9 더하니까 36 나오겠네? 되셨나요? 여기 27에 9인데 곱하기 2 해야 되잖아 얘들아. 되시죠? 27에 9고요. 9면 18인데 곱하기 2 때려야 되니까 여기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36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가 36이 된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답이 18이다 라고 구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대칭이동으로 바꿔주시면 두 개 합쳐지니까 저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되셨나요? 넘어갑시다. 여기 내용 이제 알고 있을 것 같으나 다시 하는 거야. 혹시 몰라. 봐봐. 이거 둘 중에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거는 단연 기함수예요. 기함수는 그냥 날아가는 거고 사실 나는 이게 어렵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이거 책으로 할 때는 이거 당연히 잘해. 왜 그러겠니? 왜 그래? 왜 그럴까? 단원이 써져 있어. 우함수, 기함수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애초에 풀 때 우함수, 기함수 개칭하고 풀어. 당연히 잘 풀리지. 중요한 건 시험 볼 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정적분 뜨면 구간이랑 함수 관찰하는 습관은 그냥 가지고 있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우함수부터 보시면 우함수는 x는 0에 대해서 선대칭인 애야. 그래서 y축 대칭이라고 말을 하겠죠. 식으로 쓰시면 f의 x랑 f의 마이너스 x가 똑같으면 우함수라서 특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쓰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a고요. 여기가 a가 된다라고 하면 구간이 대칭일 때 정적분 값이 2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랑 똑같은 게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fx dx랑 다음 2배의 인테그랄 뭐부터 써야 돼? 구간 뭐부터 써야 돼요? 마이너스 a부터 써야겠죠?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dx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함수의 정적분을 봅시다. 얘는 마찬가지로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면 0,0에 대해서 점 대칭인 특징적인 상황이고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상황을 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가 됐다라고 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를 보시면 뭐 나와야 돼요?
0 나오겠죠? 만약 문제에서 여기까지 물어봤네. 여기까지 물어봤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b까지의 fx dx는 결국에 남는 게 뭐밖에 없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파악해서 너희가 가장 쉬운 쪽으로 몰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답을 낸다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자, 그러면 얘들을 써먹으려면 첫 번째로 대칭성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대놓고 막 쉽게 주진 않겠죠. 뭐 어렵게 주지도 않아. 근데 봐봐, 대칭성을 파악하려면 복잡하게 나오면 쪼갤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곱골을 봅시다. 곱골 두 개 이상이 두 개 정도로 쪼개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미적분 할 때도 많이 써요. 수투는 그냥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돼야 미적분도 잘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알겠죠? 수투가 안 돼 있으면 미적분 안 돼요. 저주하는 게 아니야. 수투할 때 잘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봐봐, 우함수에다가 우함수 곱하면 뭘까요? 뭐게요? 우함수겠죠? 우함수에다가 기함수 곱하면 뭐예요? 기함수겠죠? 이거 설마 우우우 이러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집어넣어보면 돼. 여기다 x제곱 x제곱 그냥 집어넣어보면 되잖아. 기함수는 x 집어넣으면 되잖아. 실제로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똑같이 기함수 나올 거고, 기함수에다가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 나올 거다. 그럼 두 번째로 합성도 봅시다. 합성함수. 합성함수도 마찬가지로 우함수에다가 기함수 합성하면 x제곱에다가 x 집어넣는 거니까 그대로 우함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에다가 우함수 합성하면 똑같이 우함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함수에다가 우함수 합성해도 당연히 우함수 나오고, 그 다음에 기함수에다가 기함수 합성하면 기함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세 번째부터는 잘 보세요. 봐봐, 문제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거야. 지금보다는 나중 가면 더 많이 나오겠죠.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gx로 잡읍시다. 너희 그 기함수 우함수 파악하는 방법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합성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부호가 반대면 기함수고 부호가 똑같으면 우함수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 넣어보시면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f의 x가 g의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부호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다? 결국에 우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뭐 y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우함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가 되겠다. 사실 이런 거는 근데 물론 수투에서도 나오지만,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미분하고 적분하잖아. 근데 미적분은 초월함수까지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니까 미적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겠죠. 이런 형태는. 그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빼기 형태 보면 바로 답은 나오죠. 이제 f의 x 빼기 f의 마이너스 x도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다라고 잡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합성을 해볼 건데, 얘는 f의 마이너스 x 빼기 f의 x가 g의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기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 나오면 얘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요걸로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잘 보십시다. 이거는 수투에서도 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의 ft dt라고 나왔다 생각해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gx라고 잡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을 건데, 그 전에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일단 이거 적분 먼저 해보세요. 얘 적분하면 라지 fx 나온다라고 전제 깔고 이거 계산해보시면 라지 fx 빼기
f의 마이너스 x가 gx가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이 상태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x 합성해보면 f의 마이너스 x 빼기 f의 x가 g의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것들은 이제 함수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 도구일 뿐이야. 너희가 보면서 그냥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넘어가서요 3번을 풀어봅시다. 세 개 다 풀 수 있을까요? 예랑아 네. 피곤해? 네. 물 먹고 와도 돼. 그럴까요? 응. 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심각하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아. 내 포커페이스거든. 괜찮아졌어? 지금만 괜찮죠? 그래? 다쳐서. 좀 졸았어. 졸려고 했어. 깨면 되지 뭐. 자 할까요? 자 봅시다.
여기부터 보시면 일단 안에 밖에 적분 구간 봤더니 완전히 대칭이네. 안에 있는 함수가 엔간하면 뭔가 특징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의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복잡하게 너희를 말려 죽이려고 내진 않거든. 그건 물론 선생님마다 다르겠으나 보통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 안쪽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무슨 함수죠? 기함수죠. 이 무슨 함수죠? 우함수죠? 우함수죠? 그죠? 두 개 곱하면 무슨 함수죠? 기함수죠? 그럼 지우시면 돼요. 옆에 우함수죠? 살아있죠? 얘 무슨 함수죠? 우함수인가요? 얘 무슨 함수죠? 우함수인가요? 확인됐나?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된다? 그냥 따로 떼서 보시면 되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먼저 보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2의 절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얘는 그냥 적분하셔도 되고요. 우함수니까 곱하기 2에서 얘는 그냥 넓이로 가서 보셔도 되잖아요. 얘는 여기에서 V자로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요. 여기가 2잖아요.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넓이의 2배가 되겠네. 어차피 여기가 2면 여기도 2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케이? 2냐? 2x면 그러니까 그 차이야. 이대로 보든가 이 바깥으로 빼고 보든가. 이 바깥으로 빼고 보면 기울기 1이니까 2이다라고 해서 얘 넓이 2배에 또 2배에서 얘 적분하고 더해버리면 끝나겠네요. 그죠? 4번 봅시다. 4번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gx에 대한 힌트가 식으로 준 게 아니야. 근데 알려준 게 이렇게 fx를 드러냈네. 이 fx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함수고요. gx는 모르겠으면 집어넣어보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g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의 f의 마이너스 x인데 f의 마이너스 x가 어차피 fx하고 똑같다 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의 fx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gx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라는 게 확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기함수가 될 거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됐나요? 그럼 기함수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한 거네. 홀수 차수를 미분했네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1차라고 하더라도 얘는 상수함수 나오니까 우함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함수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G'이 우함수다라고 보시고 얘가 우함수면 얘 무슨 함수예요? 대표적인 기함수죠. 얘 무슨 함수죠? 기함수죠. 얘 무슨 함수죠? 우함수죠. 그러면 기함수 우함수 곱하면 기함수니까 얘랑 얘는 그냥 지워도 되는 거죠. 됐나요? 남는 게 뭐밖에 없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5배의 G'의 x의 dx밖에 없다. 그러면 5배의 여기가 G의 3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3이겠네? 근데 이거 뭘로 바꾸면 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0부터 3까지의 2배로 바꿔버리시면 되겠죠? 확인됐나요? 2배가 아니죠. 10배죠.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나타내는 건 G의 3 빼기 G의 0이네요. 근데 얘가 몇인 거 알고 있어? 이걸 알아내야 되구나. 그죠? 얘 한 개 40인 거 알고 있죠? 확인됐나요? 근데 gx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실제로 0 집어넣어도 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이에요. 미지수가 요거밖에 없어요.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 10배 처리한 게 40 더해야 되니까. 그죠? 밑으로 넘어갑시다.
5번. 일단 여기를 보시면 f의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fx 똑같대.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거 역시 뭘 나타내는 거다? 기함수를 나타내는 거다 라는 게 확인이 되네. 그러면 이제 얘는 끝났다라고 보셔도 돼요. 결국에 얘가 무슨 함수? 위에서 했듯이 우함수인가요? 그죠? 얘가 우함수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써버리면 나타낼 수 있는 게 요거 그냥 날려버리시면 돼요. x는 기함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 프라임의 x dx가 되는데 얘가 지금 우함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확인되셨나? 결국에 2배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8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 프라임 x dx가 될 거고 얘 계산하시면 f1 빼기 뭐가 된다? f의 0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기함수는 원점 지나는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여기 지우시고 f1 자리에다가 마삼 집어 넣으시면 얘가 24로 뜨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답이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애매하니까 이거 끊고